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 섭취량과 배설량 요것도 별 3, 4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섭취량 나오고 배설량 나왔어요. 한 번 안 나오고요. 섭취량 나왔습니다. 요번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배설량 차례이다. 배설량에 포함되는 건 뭐고 안 되는 건 뭐냐? 안 되는 거. 정상적인 똥, 정상 대변. 우리 일반적인 대변은 배설량이 아닙니다. 하지만 설사는 배설량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섭취량, 입으로 들어간 거, 또 수혈받은 거, 혈액, 섭취량이고요. 배설량은 싼 건데 소변, 설사, 출혈, 심한 발한, 심한 땀은 다 배설량입니다. 그냥 땀과 정상 대변은 안 된다는 거. 섭취량과 배설량 맨날 측정해야 되는 환자가 있다. 누구? 신장이 부전한 신부전 환자 또는 만성 신부전 환자, 사고체 신염 환자는 배설량, 섭취량 맨날 잰다는 거. 기저귀를 쳤어. 그럼 기저귀 무게를 재가지고 그것을 배설량으로 합니다. 산소호흡 돕기 볼게요. 여러분 힘드세요? 저도 사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께서 또 재밌다고 들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또 열심히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호흡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코, 입을 다 막는 것도 있는데 코로만 해가지고 입으로 음식물은 먹을 수 있다. 이게 뭐죠? 비강 캐뉼라예요. 가장 많이 쓰는 산소호흡기가 비강 캐뉼라다. 아, 비일비재하다, 흔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비가 비강의 비, 코의 비자지만 그런 의미로도 가장 많이 쓰는 거, 가장 흔히 사용하는 거 비강 캐뉼라야. 이렇게 기억하세요. COPD 환자 고농도의 산소 제공해요? 저농도의 산소 제공해요? 우리 이거 뭐를 외웠죠? 저농도 강추. 강추야. 물론 강추가 이추지만요. 여기서는 벤츄리 마스크. 이 벤츄리 마스크의 추입니다. 그래서 이 유가 되는 거예요. 저농도 강추. 저농도의 산소를 줘야 되는 것은 강, 비강 캐뉼라, 그리고 추, 벤츄리 마스크 이렇게 암기했었잖아요. 그쵸? 엘니뇨, 라니냐, 핌뇨, 다뇨, 찬물, 더운물. 산소 마스크, 안면 마스크, 이게 바로 단순 안면 마스크입니다. 말 그대로 앞면에다가 코와 입을 이렇게 가려주는 게 단순 산소 마스크다 이거예요. 환자의 코와 입을 덮는다. 고농도의 산소를 준다. 부분 제호흡 마스크가 이거래요. 부분 제호흡 마스크. 일시적으로 산소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 마스크를 열고 방 안의 공기를 흡입할 수가 있다. 비제호흡 마스크. 하반기 국시에 나왔었는데요. 자발적으로 호흡하는 대상자에게 가장 높은 산소를 제공한대요. 이것도 고농도의 산소를 제공한다. 나머지는 다 고농도고 비강 캐뉼라, 벤츄리 마스크만 저농도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COPD 환자는 저농도의 산소를 준다. 저농도 강추. 산소 투여를 지속하면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건 뭐냐? 비강 캐뉼라다. 이런 거는 입을 다 막았기 때문에 음식 섭취 안 되지만요. 비강 캐뉼라는 입이 벌려져 있다 이거예요. 기도 흡인과 기관 절개 간호 돕기. 상처 소독의 원칙에서요. 배관액은 안에서 밖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는다고 했어요. 개복 수술한 환자의 상처 부위를 어떻게 소독하냐 이런 문제가 그림으로 나왔었는데요. 가운데를 이렇게 닦아준다. 안에서 바뀌니까 이런 그림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상처 부위와 배관액이 있다고 하면 어느 쪽 먼저 닦는다? 절개 부위 먼저 그리고 나서 이 배관액을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이거예요. 오염이 안 된 쪽에서 심한 쪽으로, 중심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닦아준다. 소독솜은 1회만 사용한다. 이동섭자가 뭐예요? 이동 겸자죠? 이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해서 거지를 짚는다. 상처 간호돕기 붕대법 볼게요. 요거 뭘까요? 너는 나의 모든 것,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저 공부하기 싫으면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붕대의 시작과 마지막은요, 이게 바로 환행대예요. 돌고 돌아서 온다, 환행대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죠? 환행열차에 공부하기 싫은 건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다. 붕대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뼈가 돌출된 부위는 솜을 대고 감는다. 왜? 균일하게 압박에 가해지도록. 말단 부위 끝까지 감지는 않는다. 뭔가 손끝도 발끝도 보여야 된다. 왜? 순환이 안 되면 청색증이 오니까 말단은 좀 노출시킨다. 피 안 통할 수 있거든요. 붕대를 고정하기 위해서 시작과 끝맺음을 사용하며 같은 부분을 여러 번 겹쳐서 감는 게 환행대이다. 시작과 끝은 환행대예요. 환행대. 환행대가 전전국시에 나왔었죠?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게 팔자대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관절이나 돌출 부위에 이용한다. 이 손과 손가락, 몸과 사지 접히는 부분에 팔자대를 썼다. 부목고정은요? 부목고정은 사행대이다.
굵기가 좀 비슷비슷한 곳은요. 나비습, 나선대, 그리고 굵기가 다른 부분, 종아리 같은 거, 종아리 알통 툭 튀어나왔잖아요. 나선, 절전대, 변절했다 하잖아요. 변하는 부분은 절전대. 이렇게 뭐 기억을 할게요. 상처 간호돕기. 장시간 앙하이로 누워있는 환자에게 욕창이 발생한다면, 똑바로 누워있는데 욕창이 발생한다고 하면은요, 청골, 엉덩이 쪽이겠죠. 이렇게 엎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뭐 무릎이라든지 발등 이런데 뭐 자세에 따라서 찍을 수는 있어요. 그쵸? 보기 시 욕창이 호발하는 부위는 무릎뼈, 튀어나온 데가 아무래도 욕창이 생긴다. 욕창은 지속적인 피부 압력으로 발생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영상 이렇게 녹음하고 작업하잖아요. 제가 방석을 하나 깔았는데 방석이 이 커버를 뺏길 수 있는 지퍼가 있어요. 근데 이 지퍼가 가끔씩 이 살에 베길 때가 있거든요. 무슨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이야? 와, 이거 10분만, 5분만 이러고 있어도요, 살이 푹 패여요. 얼마나 아픈데요.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압력 때문에 진짜 욕창이 생기겠다 싶어요. 젊은 사람은 그래도 쑥 들어갔다가도 회복이 빠르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회복도 안 되기 때문에 욕창이 진짜 쉽게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누워있는 대상자는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하고, 앉아있을 때는 압력 더 받으니까 1시간마다 체위 변경하라고 하거든요. 1시간이 뭐예요? 5분만 있어도 이거 지퍼의 꼬다리가 제 엉덩이를 다 찌른다니까요. 그래서 지퍼 같은 거 안 보이게 해가지고 눕혀라,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느껴요. 무의식 환자, 자극에 반응이 없는 그 사지마비 대상자, 자극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는 그런 대상자들은 욕창이 잘 걸리니까 정말 체위 변경 자주 해줘야 된다. 전신마취 수술 환자들에게 폐와 순환기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체위 변경을 해준다. 욕창 환자 간호 뭐 어떻게 해요?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하죠? 이불은 주름이 없어야 되고요. 또 이 바닥을 좀 이렇게 팽팽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퍼 같은 거 없이. 이게 뭐예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 뭔가 압력을 좀 분산한다는 거죠. 침상이 젖어 있으면 욕창이 더 잘 생깁니다. 미생물이라든지 습하니까요. 그래서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등급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한다? 대여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재가급여에서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대여나 구매가 있었잖아요. 그죠? 수포가 생겼다 하면은요, 2단계 욕창이 되겠습니다. 괴사되기 시작했다, 썩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3단계. 깊이 썩었다, 근육과 뼈까지 괴사됐다 하면은 4단계 욕창이 되겠어요. 화상도 물집이 생겼다 하면은 2도 화상이에요. 수포는 터뜨리지 않는다. 욕창 드레싱에 사용되는 용액 한번 볼게요. 과산화수소, 생리식염수, 포비돈. 포비돈은 우리가 집에 하나씩 있잖아요. 그 요오드, 그 포비돈이요. 상처 났을 때 요걸로 합니다. 과산화수소를 상처 났을 때 저는 많이 했었는데, 약사 선생님이 조직이 상하니까 웬만하면 포비돈으로 하고 과산화수소 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개방 상처에 알코올 씁니까? 상처가 났다, 뭐 이렇게 조직이 좀 너덜너덜하거나 피가 났다, 까졌다 그러면 알코올 절대 안 됩니다. 깨끗하게 이 소독할 때 쓰는 거지, 개방 상처에는 절대 알코올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비돈 쓰세요. 포비돈. 요거 뭐예요? 하임리히법이죠? 이물질에 의해서 뭐 떡 먹다가 뭐 먹다가 갑자기 목에 콱 막혀요. 숨을 못 쉽니다. 조금 있으면 의식 잃고 죽을 수가 있어요. 기도가 폐쇄되니까요. 청색증이 오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목에 있는 걸 빼내려면은 귀에서 안아요. 배꼽과 명치 중간. 배꼽과 명치 중간. 요 부위를, 이 손을 엄지를 하나 뾰족하게 놓고 이 여기를 쿡쿡쿡쿡쿡 밀어 올리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이 키가 좀 더 크고 힘이 있으면 좋겠죠. 이 사람이 체격이 너무 큰데 더 조그만 사람이 하긴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본인의 무릎으로 이 사람 다리 사이를 이렇게 받치면서 밀어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임리히법이라는 거. 이물질로 인한 질식 증상 시의 하임리히법이다. 너무 중요하죠. 애기들 사탕 먹다가 사탕이 콱 맥혔어요. 엄마도 울고불고 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애기를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아래로 엄마 무릎에 껴요. 이 등을, 견갑골을 약간 컵처럼 손을 해가지고 굉장히 세게 쳐줘야 됩니다. 계속 쳐줘야 돼요. 아니면 거꾸로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빼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해야지 울고불다가 큰일 나죠. 전신마취 수술을 환자에게 심호흡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병 물어보세요, 기침하세요, 가래배 뜨세요, 체위 변경하세요. 이걸 왜 강조하죠? 심혈관계 빠른 회복을 위해서이다. 호흡기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이겁니다. 섭취량과 배설량, 요것도 별 3, 4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섭취량 나오고 배설량 나왔어요. 한 번 안 나오고요. 섭취량 나왔습니다. 요번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배설량 차례이다. 배설량에 포함되는 건 뭐고 안 되는 건 뭐냐? 안 되는 거. 정상적인 똥, 정상 대변. 우리 일반적인 대변은 배설량이 아닙니다.
하지만 설사는 배설량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섭취량, 입으로 들어간 거, 또 수혈받은 거, 혈액, 섭취량이고요. 배설량은 싼 건데 소변, 설사, 출혈, 심한 발한, 심한 땀은 다 배설량입니다. 그냥 땀과 정상 대변은 안 된다는 거. 섭취량과 배설량 맨날 측정해야 되는 환자가 있다. 누구? 신장이 부전한 신부전 환자 또는 만성 신부전 환자, 사고체 신염 환자는 배설량, 섭취량 맨날 잰다는 거. 기저귀를 쳤어. 그럼 기저귀 무게를 재가지고 그것을 배설량으로 합니다. 산소호흡 돕기 볼게요. 여러분 힘드세요? 저도 사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께서 또 재밌다고 들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또 열심히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호흡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코, 입을 다 막는 것도 있는데 코로만 해가지고 입으로 음식물을 먹을 수 있다. 이게 뭐죠? 비강 캐뉼라예요. 가장 많이 쓰는 산소호흡기가 비강 캐뉼라다. 비일비재하다, 흔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비가 비강의 비, 코의 비자지만 그런 의미로도 가장 많이 쓰는 거, 가장 흔히 사용하는 거 비강 캐뉼라야. 이렇게 기억하세요. COPD 환자 고농도의 산소 제공해요? 저농도의 산소 제공해요? 우리 이거 뭐를 외웠죠? 저농도 강추. 강추야. 물론 강추가 이 추지만요. 여기서는 벤츄리 마스크. 이 벤츄리 마스크의 추입니다. 그래서 이 유가 되는 거예요. 저농도 강추. 저농도의 산소를 줘야 되는 것은 강, 비강 캐뉼라, 그리고 추, 벤츄리 마스크 이렇게 암기했었잖아요. 그쵸? 엘리뇨, 라니냐, 핌뇨, 다뇨, 찬물, 더운물. 산소 마스크, 안면 마스크. 이게 바로 단순 안면 마스크입니다. 말 그대로 앞면에다가 코와 입을 이렇게 가려주는 게 단순 산소 마스크다 이거예요. 환자의 코와 입을 덮는다. 고농도의 산소를 준다. 부분 제호흡 마스크가 이거래요. 부분 제호흡 마스크. 일시적으로 산소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 마스크를 열고 방 안의 공기를 흡입할 수가 있다. 비제호흡 마스크. 하반기 국시에 나왔었는데요. 자발적으로 호흡하는 대상자에게 가장 높은 산소를 제공한대요. 이것도 고농도의 산소를 제공한다. 나머지는 다 고농도고 비강 캐뉼라, 벤츄리 마스크만 저농도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COPD 환자는 저농도의 산소를 준다. 저농도 강추. 산소 투여를 지속하면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건 뭐냐? 비강 캐뉼라다. 이런 거는 입을 다 막았기 때문에 음식 섭취 안 되지만요. 비강 캐뉼라는 입이 벌려져 있다 이거예요. 기도 흡인과 기관 절개 간호 돕기. 상처 소독의 원칙에서요. 배관액은 안에서 밖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는다고 했어요. 개복 수술한 환자의 상처 부위를 어떻게 소독하냐 이런 문제가 그림으로 나왔었는데요. 가운데를 이렇게 닦아준다. 안에서 밖이니까 이런 그림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상처 부위와 배관액이 있다고 하면 어느 쪽 먼저 닦는다? 절개 부위 먼저 그리고 나서 이 배관액을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이거예요. 오염이 안 된 쪽에서 심한 쪽으로, 중심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닦아준다. 소독솜은 1회만 사용한다. 이동섭자가 뭐예요? 이동 겸자죠? 이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해서 거즈를 짚는다. 상처 간호돕기 붕대법 볼게요. 요거 뭘까요? 너는 나의 모든 것,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저 공부하기 싫으면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붕대의 시작과 마지막은요, 이게 바로 환행대예요. 돌고 돌아서 온다, 환행대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죠? 환행열차에 공부하기 싫은 건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다. 붕대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뼈가 돌출된 부위는 솜을 대고 감는다. 왜? 균일하게 압박에 가해지도록. 말단 부위 끝까지 감지는 않는다. 뭔가 손끝도 발끝도 보여야 된다. 왜? 순환이 안 되면 청색증이 오니까 말단은 좀 노출시킨다. 피 안 통할 수 있거든요. 붕대를 고정하기 위해서 시작과 끝맺음을 사용하며 같은 부분을 여러 번 겹쳐서 감는 게 환행대이다. 시작과 끝은 환행대예요. 환행대. 환행대가 전전국시에 나왔었죠?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게 팔자대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관절이나 돌출 부위에 이용한다. 이 손과 손가락, 몸과 사지 접히는 부분에 팔자대를 썼다. 부목 고정은요? 사부. 부목 고정은 사행대이다. 굵기가 좀 비슷비슷한 곳은요? 나비습, 나선대. 그리고 굵기가 다른 부분, 종아리 같은 거, 종아리 알통 툭 튀어나왔잖아요. 나선 절전대, 변절했다 하잖아요. 변하는 부분은 절전대.
이렇게 뭐 기억을 할게요. 상처 간호돕기. 장시간 앙하이로 누워있는 환자에게 욕창이 발생한다면, 똑바로 누워있는데 욕창이 발생한다고 하면은요, 청골, 엉덩이 쪽이겠죠? 이렇게 엎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요렇게 뭐 무릎이라든지, 발등, 이런데, 뭐 자세에 따라서 찍을 수는 있어요. 그쵸? 보기 시 욕창이 호발하는 부위는 무릎뼈, 튀어나온 데가 아무래도 욕창이 생긴다. 욕창은 지속적인 피부 압력으로 발생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영상 이렇게 녹음하고 작업하잖아요. 근데 제가 방석을 하나 깔았는데, 방석이 이 커버를 뺏길 수 있는 지퍼가 있어요. 근데 이 지퍼가 가끔씩 이 살에 베길 때가 있거든요. 무슨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이야? 와, 이거 10분만 5분만 이러고 있어도요, 살이 푹 패여요. 얼마나 아픈데요.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압력 때문에 진짜 욕창 생기겠다 싶어요. 젊은 사람은 그래도 쑥 들어갔다가도 회복이 빠르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회복도 안 되기 때문에 욕창이 진짜 쉽게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누워있는 대상자는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하고, 앉아있을 때는 압력 더 받으니까 1시간마다 체위 변경하라고 하거든요. 1시간이 뭐예요? 5분만 있어도 이거 지퍼의 꼬다리가 제 엉덩이를 다 찌른다니까요. 그래서 지퍼 같은 거 안 보이게 해가지고 눕혀라,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느껴요. 무의식 환자, 자극에 반응이 없는 그 사지마비 대상자, 자극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는 그런 대상자들은 욕창이 잘 걸리니까 정말 체위 변경 자주 해줘야 된다. 전신마취 수술 환자들에게 폐와 순환기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체위 변경을 해준다. 욕창 환자 간호 뭐 어떻게 해요?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하죠? 이불은 주름이 없어야 되고요. 또 이 바닥을 좀 이렇게 팽팽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퍼 같은 거 없이. 이게 뭐예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 뭔가 압력을 좀 분산한다는 거죠. 침상이 젖어 있으면 욕창이 더 잘 생깁니다. 미생물이라든지 습하니까요. 그래서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등급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한다? 대여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재가급여에서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대여나 구매가 있었잖아요. 그죠? 수포가 생겼다 하면은요, 2단계 욕창이 되겠습니다. 괴사되기 시작했다, 썩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3단계. 깊이 썩었다, 근육과 뼈까지 괴사됐다 하면은 4단계 욕창이 되겠어요. 화상도 물집이 생겼다 하면은 2도 화상이에요. 수포는 터뜨리지 않는다. 욕창 드레싱에 사용되는 용액 한번 볼게요. 과산화수소, 생리식염수, 포비돈. 포비돈은 우리가 집에 하나씩 있잖아요. 그 요오드, 그 포비돈이요. 상처 났을 때 요걸로 합니다. 과산화수소를 상처 났을 때 저는 많이 했었는데, 약사 선생님이 조직이 상하니까 웬만하면 포비돈으로 하고 과산화수소 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개방 상처에 알코올 씁니까? 상처가 났다, 뭐 이렇게 조직이 좀 너덜너덜하거나 피가 났다, 까졌다 그러면 알코올 절대 안 됩니다. 깨끗하게 이 소독할 때 쓰는 거지, 개방 상처에는 절대 알코올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비돈 쓰세요. 포비돈. 요거 뭐예요? 하임리히법이죠? 이물질에 의해서 뭐 떡 먹다가 뭐 먹다가 갑자기 목에 콱 막혀요. 숨을 못 쉽니다. 조금 있으면 의식 잃고 죽을 수가 있어요. 기도가 폐쇄되니까요. 청색증이 오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목에 있는 걸 빼내려면은 귀에서 안아요. 배꼽과 명치 중간. 배꼽과 명치 중간. 요 부위를, 이 손을 엄지를 하나 뾰족하게 놓고 이 여기를 쿡쿡쿡쿡쿡 밀어 올리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이 키가 좀 더 크고 힘이 있으면 좋겠죠. 이 사람이 체격이 너무 큰데 더 조그만 사람이 하긴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본인의 무릎으로 이 사람 다리 사이를 이렇게 받치면서 밀어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임리히법이라는 거. 이물질로 인한 질식 증상 시에 하임리히법이다. 너무 중요하죠. 애기들 사탕 먹다가 사탕이 콱 맥혔어요. 엄마도 울고불고 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애기를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아래로 엄마 무릎에 껴요. 이 등을, 견갑골을 약간 컵처럼 손을 해가지고 굉장히 세게 쳐줘야 됩니다. 계속 쳐줘야 돼요. 아니면 거꾸로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빼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해야지 울고불다가 큰일 나죠. 전신마취 수술을 환자에게 심호흡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병 물어보세요. 기침하세요. 가래배 뜨세요. 체위 변경하세요. 이걸 왜 강조하죠? 심혈관계 빠른 회복을 위해서이다. 호흡기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이겁니다. 섭취량과 배설량, 요것도 별 3, 4개는 되는 것 같습니다. 섭취량 나오고 배설량 나왔어요. 한 번 안 나오고요. 섭취량 나왔습니다. 요번에 만약에 나온다고 하면은 배설량 차례이다. 배설량에 포함되는 건 뭐고 안 되는 건 뭐냐? 안 되는 거. 정상적인 똥, 정상 대변. 우리 일반적인 대변은 배설량이 아닙니다. 하지만 설사는 배설량이에요. 아시겠죠? 어떤 의미인지? 섭취량, 입으로 들어간 거, 또 수혈받은 거, 혈액,
섭취량이고요. 배설량은 싼 건데 소변, 설사, 출혈, 심한 발한, 심한 땀은 다 배설량입니다. 그냥 땀과 정상 대변은 안 된다는 거. 섭취량과 배설량 맨날 측정해야 되는 환자가 있다. 누구? 신장이 부전한 신부전 환자 또는 만성 신부전 환자, 사구체 신염 환자는 배설량 섭취량 맨날 잰다는 거. 기저귀를 쳤어. 그럼 기저귀 무게를 재가지고 그것을 배설량으로 합니다. 산소호흡 돕기 볼게요. 여러분 힘드세요? 저도 사실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래도 여러분께서 또 재밌다고 들어주시기 때문에 제가 좀 더 또 열심히 끌어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산소호흡기 여러 가지가 있어요. 코, 입을 다 막는 것도 있는데 코로만 해가지고 입으로 음식물은 먹을 수 있다. 이게 뭐죠? 비강 캐뉼라예요. 가장 많이 쓰는 산소호흡기가 비강 캐뉼라다. 아, 비일비재하다, 흔하다 이런 거 아닙니까? 이 비가 비강의 비, 코의 비자지만 그런 의미로도 가장 많이 쓰는 거, 가장 흔히 사용하는 거 비강 캐뉼라야. 이렇게 기억하세요. COPD 환자 고농도의 산소 제공해요? 저농도의 산소 제공해요? 우리 이거 뭐를 외웠죠? 저농도 강추. 강추야. 물론 강추가 이 추지만요. 여기서는 벤츄리 마스크. 이 벤츄리 마스크의 추입니다. 그래서 이 유가 되는 거예요. 저농도 강추. 저농도의 산소를 줘야 되는 것은 강, 비강 캐뉼라, 그리고 추, 벤츄리 마스크 이렇게 암기했었잖아요. 그쵸? 엘니뇨, 라니냐, 핌뇨, 다뇨, 찬물, 더운물. 산소 마스크, 안면 마스크. 이게 바로 단순 안면 마스크입니다. 말 그대로 앞면에다가 코와 입을 이렇게 가려주는 게 단순 산소 마스크다 이거예요. 환자의 코와 입을 덮는다. 고농도의 산소를 준다. 부분 제호흡 마스크가 이거래요. 부분 제호흡 마스크. 일시적으로 산소 공급이 중단될 경우에 마스크를 열고 방 안의 공기를 흡입할 수가 있다. 비제호흡 마스크. 하반기 국시에 나왔었는데요. 자발적으로 호흡하는 대상자에게 가장 높은 산소를 제공한대요. 이것도 고농도의 산소를 제공한다. 나머지는 다 고농도고 비강 캐뉼라, 벤츄리 마스크만 저농도라고 기억하시면 되겠죠? COPD 환자는 저농도의 산소를 준다. 저농도 강추. 산소 투여를 지속하면서 음식을 섭취할 수 있는 건 뭐냐? 비강 캐뉼라다. 이런 거는 입을 다 막았기 때문에 음식 섭취 안 되지만요. 비강 캐뉼라는 입이 벌려져 있다 이거예요. 기도 흡인과 기관 절개 간호 돕기. 상처 소독의 원칙에서요. 배관액은 안에서 밖으로 원을 그리면서 닦는다고 했어요. 개복 수술한 환자의 상처 부위를 어떻게 소독하냐 이런 문제가 그림으로 나왔었는데요. 가운데를 이렇게 닦아준다. 안에서 바뀌니까 이런 그림을 찾으시면 되겠습니다. 상처 부위와 배관액이 있다고 하면 어느 쪽 먼저 닦는다? 절개 부위 먼저 닦고 그리고 나서 이 배관액을 안에서 바깥쪽으로 닦아준다 이거예요. 오염이 안 된 쪽에서 심한 쪽으로, 중심에서 가장자리 쪽으로 닦아준다. 소독솜은 1회만 사용한다. 이동섭자가 뭐예요? 이동 겸자죠? 이 끝이 아래로 향하게 해서 거즈를 짚는다. 상처 간호돕기 붕대법 볼게요. 요거 뭘까요? 너는 나의 모든 것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저 공부하기 싫으면 이렇게 노래를 불렀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붕대의 시작과 마지막은요. 이게 바로 환행대예요. 돌고 돌아서 온다. 환행대 이렇게 기억하셔도 되겠죠? 환행열차에 공부하기 싫은 건 여러분이나 저나 마찬가지다. 붕대를 적용하는 방법으로 옳은 것은 뼈가 돌출된 부위는 솜을 대고 감는다. 왜? 균일하게 압박에 가해지도록. 말단 부위 끝까지 감지는 않는다. 뭔가 손끝도 발끝도 보여야 된다. 왜? 순환이 안 되면 청색증이 오니까 말단은 좀 노출시킨다. 피 안 통할 수 있거든요. 붕대를 고정하기 위해서 시작과 끝맺음을 사용하며 같은 부분을 여러 번 겹쳐서 감는 게 환행대이다. 시작과 끝은 환행대예요. 환행대. 환행대가 전전국시에 나왔었죠? 예전에 한번 나왔던 게 팔자대가 한번 나왔었습니다. 관절이나 돌출 부위에 이용한다. 이 손과 손가락, 몸과 사지 접히는 부분에 팔자대를 썼다. 부목고정은요? 부목고정은 사행대이다. 굵기가 좀 비슷비슷한 곳은요? 나비습, 나선대. 그리고 굵기가 다른 부분, 종아리 같은 거, 종아리 알통 툭 튀어나왔잖아요. 나선 절전대, 변절했다 하잖아요. 변하는 부분은 절전대. 이렇게 기억을 할게요. 상처 간호돕기. 장시간 앙하이로 누워있는 환자에게 욕창이 발생한다면, 똑바로 누워있는데 욕창이 발생한다고 하면은요, 청골, 엉덩이 쪽이겠죠. 이렇게 엎어져 있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무릎이라든지 발등 이런데
뭐 자세에 따라서 찍을 수는 있어요. 그쵸? 보기 시 욕창이 호발하는 부위는 무릎뼈, 튀어나온 데가 아무래도 욕창이 생긴다. 욕창은 지속적인 피부 압력으로 발생한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의자에 앉아가지고 영상 이렇게 녹음하고 작업하잖아요. 제가 방석을 하나 깔았는데 방석이 이 커버를 뺏길 수 있는 지퍼가 있어요. 근데 이 지퍼가 가끔씩 이 살에 베길 때가 있거든요. 무슨 2시간마다 체위 변경이야? 와, 이게 10분만 5분만 이러고 있어도요 살이 푹 패여요. 얼마나 아픈데요. 아, 그래서 이런 지속적인 압력 때문에 진짜 욕창 생기겠다 싶어요. 젊은 사람은 그래도 쑥 들어갔다가도 회복이 빠르잖아요. 나이가 먹을수록 회복도 안 되기 때문에 욕창이 진짜 쉽게 생길 수 있겠다. 그래서 누워있는 대상자는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하고 앉아있을 때는 압력 더 받으니까 1시간마다 체위 변경하라고 하거든요. 1시간이 뭐예요? 5분만 있어도 이거 지퍼의 꼬다리가 제 엉덩이를 다 찌른다니까요. 그래서 지퍼 같은 거 안 보이게 해가지고 눕혀라 이런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제가 느껴요. 무의식 환자, 자극에 반응이 없는 그 사지마비 대상자, 자극이 있어도 말을 못하고 표현을 못하는 그런 대상자들은 욕창에 잘 걸리니까 정말 체위 변경 자주 해줘야 된다. 전신마취 수술 환자들에게 폐와 순환기 합병증 예방을 위해서 체위 변경을 해준다. 욕창 환자 간호 뭐 어떻게 해요? 2시간마다 체위 변경하죠? 이불은 주름이 없어야 되고요. 또 이 바닥을 좀 이렇게 팽팽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퍼 같은 거 없이. 이게 뭐예요? 욕창 예방 매트리스. 뭔가 압력을 좀 분산한다는 거죠. 침상이 젖어 있으면 욕창이 더 잘 생깁니다. 미생물이라든지 습하니까요. 그래서 욕창 예방 매트리스는 등급 있는 대상자는 어떻게 한다? 대여할 수 있다. 그걸 뭐라고 해요? 재가급여에서 기타 재가급여, 복지용구 대여나 구매가 있었잖아요. 그죠? 수포가 생겼다 하면은요 2단계 욕창이 되겠습니다. 괴사되기 시작했다. 썩기 시작했다는 거죠? 이건 3단계. 깊이 썩었다. 근육과 뼈까지 괴사됐다 하면은 4단계 욕창이 되겠어요. 화상도 물집이 생겼다 하면은 2도 화상이에요. 수포는 터뜨리지 않는다. 욕창 드레싱에 사용되는 용액 한번 볼게요. 과산화수소, 생리식염수, 포비돈. 포비돈은 우리가 집에 하나씩 있잖아요. 그 요오드, 그 포비돈이요. 상처 났을 때 요걸로 합니다. 과산화수소를 상처 났을 때 저는 많이 했었는데 약사 선생님이 조직이 상하니까 웬만하면 포비돈으로 하고 과산화수소 하지 말라고 해요. 여러분, 개방 상처에 알코올 씁니까? 상처가 났다, 뭐 이렇게 조직이 좀 너덜너덜하거나 피가 났다, 까졌다 그러면 알코올 절대 안 됩니다. 깨끗하게 이 소독할 때 쓰는 거지 개방 상처에는 절대 알코올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포비돈 쓰세요. 포비돈. 요거 뭐예요? 하임리히법이죠. 이물질에 의해서 뭐 떡 먹다가 뭐 먹다가 갑자기 목에 콱 막혀요. 숨을 못 쉽니다. 조금 있으면 의식 잃고 죽을 수가 있어요. 기도가 폐쇄되니까요. 청색증이 오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목에 있는 걸 빼내려면은 귀에서 안아요. 배꼽과 명치 중간. 배꼽과 명치 중간. 요 부위를 이 손을 엄지를 하나 뾰족하게 놓고 이 여기를 쿡쿡쿡쿡쿡 밀어 올리는 거예요. 뒤에 있는 사람이 키가 좀 더 크고 힘이 있으면 좋겠죠. 이 사람이 체격이 너무 큰데 더 조그만 사람이 하긴 힘들거든요. 그리고 이 본인의 무릎으로 이 사람 다리 사이를 이렇게 받치면서 밀어 올려주는 거예요. 이게 하임리히법이라는 거. 이물질로 인한 질식 증상 시의 하임리히법이다. 너무 중요하죠. 애기들 사탕 먹다가 사탕이 콱 맥혔어요. 엄마도 울고불고 하면 안 됩니다. 정신을 차리고 애기를 이렇게 약간 사선으로 아래로 엄마 무릎에 껴요. 이 등을 견갑골을 약간 컵처럼 손을 해가지고 굉장히 세게 쳐줘야 됩니다. 계속 쳐줘야 돼요. 아니면 거꾸로 들잖아요. 그렇게 해서 빼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해야지 울고불다가 큰일 나죠. 전신마취 수술을 환자에게 심호흡하세요. 조기 이상하세요. 병 물어보세요. 기침하세요. 가래배 뜨세요. 체위 변경하세요. 이걸 왜 강조하죠? 심혈관계 빠른 회복을 위해서이다. 호흡기계 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흡인성 폐렴을 예방하기 위해서이다. 이겁니다.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 공부에는 순서가 없다. 나는 반드시 합격한다. 매일 저녁 귀간주한다.